크고 흰 산 백두산은 겨울의 산입니다. 1년 중 9달 정도가 겨울에 머물러 있지요. 그 차가움 속에서도 봄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에겐 백두산은 기다림의 산입니다. 두꺼운 눈과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백두산이 깨어납니다. 잠들었던 소리와 빛들도 앞다퉈 피어나 백두산을 채우지요. 하얀 이슬처럼 도단한 만병초, 천상의 꽃으로 불립니다. 향기도 진하고 약으로도 쓰이지요. 지난 시간 이렇게 백두산을 가까이에서 담을 수 있었던 건 제게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백두산은 그 민족의 영상이고 또 우리의 그 상징적인 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두산의 그 아름다운 대자연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계절별로다가 백두산을 보고 제 나름대로 그 사진이나 영상에 담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 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자생지가 줄어들어 이 높은 백두산에 와서야 자유롭게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노란 꽃을 화사한 잠자리 꽃나무도 그중 하나이지요. 꽃은 산을 닮았습니다. 거센 바람과 낮은 기온, 이런 백두산에 자리 잡은 봄 꽃들이 언뜻 작고 연약해 보여도 꽃들마다 백두산을 감싸 안는 굳건함이 있습니다. 아주 앙정맞게도 소나무 잎새같이 대가 올라와서 꽃 몽우리가 이렇게 초롱같이 지니고 있는 게 이제 가설송인데, 이 꽃도 상당히 희귀종이고 백두산에서만 제가 접해보고 촬영한 꽃입니다. 백두산 꽃들에겐 화창한 날씨를 오래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꽃을 찍는 저에게도 봄이 짧은 건 마찬가지지요. 사나흘 사이에 다른 색으로 수놓듯 새로운 꽃들이 차례로 피어납니다. 고원과 계곡이 어우러지는 백두산 천지부근은 마치 신들이 아껴놓은 비밀의 화원 같습니다. 폭포소리 우렁찹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골짜기 깊은 숲까지
초록으로 물들었습니다. 때에 맞춰 늦봄의 꽃들이 단장을 합니다. 추위가 물러났다고 하지만 백두산은 여전히 구름과 안개 덮인 날들이 많습니다. 운무에 가려지지 않도록 꽃들은 더 선명하게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천지를 뒤로 하고 몸이 자꾸 땅바닥으로 향합니다. 백두산이 빚은 정교한 작품이 여기에도 있으니까요. 도톰하게 복을 담은 복주머니 난도 형형색색으로 피어납니다. 그 중에 털 복주머니 난을 만날 때면 숨결도 조심스러워지지요. 꽃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신받다 하듯이 이 꽃을 접했을 때는 기분이 보배를 찾은 느낌이라고 할까.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백두산 비단 고원이 더 화려해집니다. 백두산에 피는 꽃들은 그 피고 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 볼과 나비를 유혹해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강하고 진하게 표현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두산의 봄으로 우리 산과 꽃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꽃길은 끊어지지 않으니 백두대간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설악산은 오를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산입니다. 설악의 봄은 털진 달래의 분홍빛으로 문을 엽니다. 설악의 꽃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 푸른 녹색이 되기 전에 연분홍색 그 꽃을 먼저 피워내는 그 털진달을 보면 정말 경이로우면서 정말 보는 순간 봄이 왔구나 그 봄 기운을 느끼면서 정말 마음을 처음에 비워지는 순간이죠. 설악산의 털을 잡은 식물들만큼 설악산을 제대로 알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거칠게 솟은 암벽에 바짝 붙어 수분을 모으고 추위를 견디는 방법을 터득했겠지요. 꽃을 탐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단하면서도 세밀한 설악의 표정을 담고 싶은 거지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바위 그 모습에 정말 꽃은 그 반대적인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대비라 그럴까요? 멋진 풍경, 바위 앞에 꽃을 전면에 배치해서 바위의 그 웅장함과 꽃의 그 여림, 그 어떤 이미지를 잘 조화를 시켜서 운에 들어오는 날 찍으면 명품이죠. 처음엔 세상살이가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설악산을 찾았지요. 힘겹게 오르다 보니 마음 힘든 게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내가 비워지고 나니 그제야 설악은 면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꽃이 있었지요. 꽃 하나를 보기 위해 그 고생을 감수하느냐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답해주지요. 그 꽃이 핀 수고로움과 경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눈앞에 마주하기 전에는 결코 그 감동을 알 수 없다고 말이지요. 올해 참 유독히 좋은데요. 여기 바위 틈새로 물이 눈이나 물 때문에 그런지 전혀 피지 않을 때도 있고요.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다시 아주 잘 피어났어요. 너무 기쁩니다. 설악의 꽃을 사진에 담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행복해졌습니다. 꽃들은 시절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고 그 꽃과 동행하려면 홀로 고요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저 꽃이 나를 좀 닮았다 싶은 꽃이 그 삼목련 아닐까? 그 다소가닥에 하얀 모습으로 피어있는 꽃이 어쩜 애롭게 이 설악산을 표현하고자 작업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정말 진정 나를 알아보고 쳐다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악산만 해도 다 열리지 않는 보석상자 같은데 우리나라 백두대간엔 또 얼마나 많은 꽃들의 풍경이 깃들어 있을까요? 5월, 태백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피할 길 없는 꽃들은 흰눈에 묻혔고 마치 설백의 도화지 같았습니다. 다행히 곧 날이 풀렸습니다. 꽃들은 이제야 마음껏 기지개를 핍니다. 태백에 살며 태백을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처음엔 크고 웅장한 산이 보였고 다음엔 그 안에 생명들이 보였지요. 변함없어 보이는 큰 산, 그 안에서 꽃은 산의 시간과 기운을 보여주는 부드러운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소란스럽지 않아서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지요. 저에게 태백산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신앙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태백산을 어머니처럼 편안한 산이라고 얘기들 하는 것은 오르기도 편안하지만 산세가 아주 원만하고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오르기 편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에 지친,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뭔가를 좀 힐링하고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품을 내어주고 감싸주며 내면을 다독여주는 산, 태백산을 영산이라 일컬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산의 동식물들은 왠지 편안해 보입니다. 높은 산이지만 능선이 부드럽고 땅은 비옥하고 물도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태백산의 많은 눈은 숲을 울창하게 만들어주지만 슬픈 전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나 봅니다. 식량을 구하러 이제 스님이 그 산을 내려서 마을로 가고 남아있는 그 동자승은 그 암자의 입구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슬퍼서 이제 그 동자승을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답니다. 근데 그 이듬해에 그 묘에서 그 무덤에서 꽃이 이쁜 꽃이 피었는데 그 이름을 명명하여 이제 동자꽃이라고 이렇게 지었답니다. 전설은 잊혀지고 밝은 봄빛만이 남아 이제는 언제라도 즐기는 꽃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슬프고 고되고 애쓴 사람들을 품어온 산. 웃음보다는 눈물과 기도가 많았던 태백산을 말입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산의 탄광 지역이다 보니까 탄이 많이 쌓여있던 곳이고 그랬는데 이제 폐광이 되면서 그 흔적은 사라지고 그 위에 이렇게 지천의 야생화들이 많이 계절별로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광부들의 그 자리를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과거의 탄광에 대한 그런 추억도 좀 들어보시고
또 야생어로 하여금 긍정 에너지도 느끼시고 이렇게 태백산의 봄 소식을 전합니다. 백두대간 다른 깊은 산, 여름날은 어떤가요? 여름의 금강산을 복례산이라고 한다지요. 그 이름답게 초목으로 무성합니다. 특히 이곳 내금강은 계곡과 숲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내금강에 사찰이 많이 세워진 이유는 인간 세계 너머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폭동 깎아지른 절벽 위 기둥 하나에 의지해 공중에 떠있듯이 자리한 암자가 있습니다. 내금강의 명소 보도감이지요. 암자만으로도 특별한데 이곳엔 세상 유일한 꽃이 있습니다. 금강국수나무입니다. 세계에서 금강산에만 자생하는 그 나무꽃인데 제가 금강산을 10여 년 동안 100여 회 이렇게 오르고 했지만 내금강에 밖에 그 장소에서 밖에 못 봤어요. 그 꽃을 접했을 때 상당히 그 감개무량하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다가 아주 가슴 깊이 촬영을 했습니다. 금강산은 우리나라 북부와 남부의 식물들이 만나고 바뀌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다채롭고 풍요로운 꽃들이 피는데 그래서인지 금강이란 이름이 붙은 꽃들이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중엔 이 금강초롱을 빼놓을 수 없지요. 이 꽃이 700m나 800고지면은 거의 우리 남한에도 있지만 금강산에서 이 금강초롱을 본 거는 더 감회가 아름답다고 할까, 또 고귀하고도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강산을 둘러보면 많은 시인과 화가들이 왜 그토록 금강산을 칭송했는지 단번에 알게 됩니다. 내금강이 수려하고 우아하다면 외금강은 웅장하고 기세가 강합니다. 험준하면서도 섬세하지요. 가파른 벼랑과 암벽으로 이루어져 편안한 터전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외금강의 꽃들에게서 더 오롯하고 고상한 기상이 느껴집니다.
순백의 한박꽃 나무, 험난한 골짜기에 저리도 맑게 피어 있습니다. 이 산의 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정을 닮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금강산을 보지 않고는 천하의 산수를 논하지 말라. 금강산은 세계 어느 산보다도 개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제 평생 금강산의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내 생을 다 바쳐도 다 찍을 수 없고 담을 수 있는 산이로 이렇게 생각이 표현됩니다. 다시 가고 싶고 다시 가게 되면 찾아볼 곳이 너무도 많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뿐일까요? 멀리 둘러서 가지 않고 백두대간을 통해 가장 다다르고 싶은 곳, 여기 백두산이겠죠. 백두산은 물이 산입니다. 강수량도 많고 지하수도 풍부합니다. 천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물줄기가 발원해 백두산 곳곳으로 퍼져나가지요. 폭포 밑에는 이제 항상 습기가 많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자기가 성장하는 자생하는 데에 수분을 많이 흡족하기 때문에 꽃 종류가 상당히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이 핀다고 생각됩니다. 백두산을 추앙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백두산은 크고 높지만 사납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을 아낌없이 내주어 아름다운 계곡과 폭포, 호수를 이룹니다. 이 물들이 초목을 키웁니다. 백두산 일대에는 2,000여 종의 식물이 생장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게 번성한 백두산의 자연 생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지요. 백두산은 8월 하순이면 서리가 내립니다. 짧은 여름 사이에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야 하지요. 꽃들은 영리하게 집중합니다. 백두산에 피고 지는 용담꽃은 꽃 색깔 그대로가 아주 색깔이 진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해가 없으면은 절대 꽃봉오리를 터뜨리지를 않습니다. 일조광선이 내려질 때 그때 시간을 두고 벌어지기도 합니다. 은빛 수면 위로 호숫가 초록숲이 거울처럼 비치는 소천지. 천지와 마찬가지로 화산으로 생겨난 호수지요. 불길이 닿았던 자리에는 이제 조각 같은 꽃들이 생기롭게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흰 것이 있고 이런 갈색을 지닌 것도 있고 또 짙은 그 보라색을 지닌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백두산에는 그 높이에 따라 또 이렇게 그 종류가 각가지 이렇게 그 자생하고 있죠. 백두산엔 가을이 없습니다. 3개월 축제처럼 서늘하고 짧게 봄, 여름을 맞이하고 보냅니다. 백두대간 다른 산은 한참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겠지요. 설악산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장쾌한 설악의 풍경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이지요. 백번, 1000번 같은 장소를 찾아가도 같은 사진은 없습니다. 계절, 시간, 날씨에 따라 순간순간 변모하는 것이 산의 풍경입니다. 그 사이 설악산 암벽마당의 주인도 바뀌어 있습니다. 설악산 꽃들의 이름엔 유난히 바위, 돌 등이 많습니다. 그 꽃들을 방문하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산 정상이 되게 그렇지만 여름산은 한 치 앞도 모를 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올해 내릴 비는 아닌 것 같으니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몸은 무겁게 젖었지만 촉촉하게 피어난 꽃을 보니 금세 마음이 싱그러워집니다.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작은 꽃들은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카메라 렌즈, 마크로 렌즈의 그 특징을 빌려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이렇게 오묘하고 또 그 미묘한 맛이 우러나죠. 아무래도. 설악산의 꽃을 찍는 것은 작은 우주와 큰 우주를 함께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꽃은 더욱 그러합니다. 봄부터 내내 보고 또 보고 궁금하고 설레서 한달음에 달려오게 되지요. 지독한 애사랑인 것도 같은데 산뜻하게 얼굴을 보여주면 나를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산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곤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작은 꽃은 산에게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살아내는 생이란
그런 힘이 있는 것이겠지요. 여름 설악산엔 초롱꽃과의 꽃들이 종종 피어나 산길을 밝게 해줍니다. 설악 하늘이 맑게 개인 날, 설악산의 여름을 대표하는 곱고흰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 대청봉에 와야만이 볼 수 있는 바람꽃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로 내려와 우리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대청봉과 그 주변 공룡능선에서만 볼 수 있는 바람꽃입니다.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죠. 바람꽃 개화 소식에 설렌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두산 사진가 이정수 작가님도 같은 날 전봉산으로 향했다지요. 전봉산은 원시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건 훼손된 걸까요? 와, 돼지가 엄청 많이 팠네요, 여기. 근데 이 돼지가 이 자연 숲속, 돼지가 주기적으로 와서 뭐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 새가 다른 꽃씨에 먹고 여기다 떨어뜨리거나 동물이 뭐 요만한 열매를 따먹고 여기 와서 배설을 하면 여기에 새로운 종이 나옵니다. 돼지가 이 숲속에서 이 역할을 안 해주면 여기는 다른 꽃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산, 특히 이 전봉산이 이뤄낸 멧돼지가 주기적으로 이런 골짜기마다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기에 자연이라 하는 것이겠지요. 이정수 작가님도 바람꽃과 조우했네요. 우리는 이날 설악산 대청봉과 대청봉 맞은편 전봉산에서 바람꽃으로 참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국화과 꽃들을 마주하게 되면 이제 여름을 보내줄 때가 됐구나 생각합니다. 꽃은 집착 하나 없이 때가 되면 꽃잎을 떨굽니다. 가지려 하면 안 되고 붙잡을 수도 없기에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 거지요. 산이 지닌 풍문은 모두 다릅니다. 태백산을 그림으로 치자면 물기를 가득 머금은 수묵채색화 같습니다. 여름엔 그 차분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더 진해집니다. 태백산과 백두산은 비슷한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사진가 이정수 작가님과 동행했습니다. 백두산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라도 달래보시는 거겠지요. 자연은 환경에 의해서 항상 변화가 오고 그것을 기록이든 영상이든 사진으로 남겨놓으면은 시간이 흘러가도 그건 아주 연구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몇 년 후에 촬영했던 야생화나 나무나 이런 것들도 가보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라지고 없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백산 일원 대덕산은 천상의 화원으로 불립니다. 산 정상에 너른 구원이 펼쳐지고 우리 야생화들이 가장 편한 집에 발 뻗는 것 마냥 숨김없이 꾸밈없이 곳곳에서 피어나지요. 빛과 물, 흙과 바람을 읽는 꽃은 정직하고 예민한 자연의 지표입니다. 꽃으로 철을 알고 순리를 배우게 되지요. 지금이 8월 초순인데요. 가을에 피는 꽃들이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9월, 10월 달에 피는 건데 투구꽃 종류, 그리고 국화과에 속하는 숙부쟁이 같은 거, 이런 것이 벌써 지금 피고 있습니다. 자기 몫을 해내고 시들어가는 꽃들을 봅니다. 꽃의 절정은 만개가 아니라 결실을 맺는 지금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천절 태백산 천재단에서 하늘을 여는 제사를 지냅니다. 마른 쑥을 태워 그 연기로 신께 알립니다. 초보무 여린 쑥이 이렇게 작은 나무만큼 자랐습니다. 천재를 지내는 10월 달이면은 태백산에는 이제 마지막 꽃들이 피게 됩니다. 국화과 식물이 가장 마지막에 피는 꽃들인데, 오늘 여기 피어 있는 꽃들이 보니까 쑥부쟁이, 구절초, 그리고는 간혹 고려엉겅추도 보이고 하는데, 이것을 끝으로 꽃이 마무리가 되고 좀 있으면은 이제 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은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합니다. 빛도 생기도 잃어버린 듯 하지만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없어 보입니다. 저도 겨울 태백산에서 깊고 투명한 숨을 들이쉬어야 하겠습니다. 백두산도 금강산도 일찌감치 겨울에 들었습니다. 꽃의 오색 찬란함이 사라진 대신 명확한 골격과 묵직한 명암이 산의 기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설악산은 하얀 눈꽃으로 눈부십니다. 온 산이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듯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피어 있겠지요. 백두대간 남쪽부터 물들어가겠지요. 호수 물결은 막힘이 없어서 조용하고 굳세고 아름답게 하나로 이어지겠지요. 함께 기록하고 전하겠습니다. 백두대간에 이 꽃들이 피었노라고.